네, 이번 시간에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은 영국의 산업혁명 관련돼서 나온 이슈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 이제 협동조합 하면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이 이제 로버트 오원이죠. 이분이 약간 노동운동 관련된 또 약간 뭐 공상적 사회주의자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이제 농업 공동체를 만들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가장 이제 근대화된 협동조합의 시초로는 로치델 협동조합을 얘기하고 있죠. 협동조합의 첫 번째 모델이죠. 그래서 여기는 28명의 조합원들 모집을 해서 이 사람들이 1파운드씩을 납부를 하고, 처음에는 이제 뭐 치즈라든지 자기의 어떤 생필품들을 사기 위한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들이 뭐 방직 공장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사업을 확대되는 그런 뭐 금융 쪽에도 진출했었죠. 여러 가지 확대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게 로치델 협동조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형태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의 협동조합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노동과 관련된 불안정 이슈 뭐 이런 것들 대두되면서 사실은 등장은 그렇게 시작했던 게 협동조합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양한 기관들에서 국제협동조합연맹에 대한 정의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2012년도에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ICA에서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다. 그 다음에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동 소유, 민주적 운영, 자율적 단체 뭐 이런 이슈들이 대두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똑같아요. 여러 가지 재화나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한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니까 조합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 그래서 이걸 하는 사업 조직을 말한다. 협동조합도 기본적으로 법인격을 부여를 합니다. 법인으로 간주를 하죠. 사회적 기업들도 이제 의제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에 준해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들은 먼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협동조합의 원칙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좀 정리가 됐던 게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뭐 모집이나 가입이나 탈퇴가 자율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뭐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과정들 속에서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뭐 성별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있어서 차별이 없이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열려 있는 조직이다라는 뭐 이런 이슈들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합원에 있는 민주적 관리라는 거죠. 모든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게끔 하고,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표를 1인 1표제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의 비율대로 의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죠. 주식을 50% 가지고 있으면 50%의 의견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협동조합은 처음에 출자를 하지만 출자와 상관없이 1인 1표제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출자를 많이 한 사람이든 적게 한 사람이든 똑같이 한 표를 갖고 있는 것이 민주적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보통 우리가 이제 민주적 의사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는 협동조합들 대상으로 우선 출자 제도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리하고는 좀 벗어납니다만은 우선 출자 제도는 우선적으로 출자를 하되 우리 주식회사의 우선주와 같이 의사결정권, 의결권은 없는 그런 출자자들도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협동조합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출자자들을 모집을 하고 또 우선 배당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좀 주고 대신에 출자는 했지만 의결권에는 없는 이런 형태의 우선 출자 개념들도 최근에는 도입하고 있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경제적 참여라든지, 결국 조합원들이 경제적 참여를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잉여금들은 조합원들이 다시 뭐 배당이라든지 환원을 하는 뭐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익을 배당하는 데 있어서 출자의 비율대로 배당을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 주식회사들은 이제 출자 비율대로 배당을 하잖아요. 뭐 10%면 10%, 20%, 20%. 물론 이제 불균등 배당도 가능은 하죠. 뭐 내가 출자는 10% 했지만 배당을 20% 받을 수도 있죠. 가능은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배당에 대한 그 세율이 낮기 때문에 배당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가능하면 불균등 배당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고 있죠. 또 최근에는 못하게끔 법령도 많이 개정이 됐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할 때 있어서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출자 비율대로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 비율보다는 실제 그 조합에 대한 기여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소비자 협동조합이다 그러면 출자보다는 실제 그 소비자 협동조합에서 자기가 물건을 산 어떤 비율, 공헌도에 따라서 기여도에 따라서 배당을 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율과 독립적 조직이다. 그래서 어떤 기관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자율적이고 그다음에 독립적인 그리고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해야 된다. 그리고 조합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 훈련, 또 정보 제공을 해야 된다. 이건 이제 로치데일도 처음에 마찬가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 이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또 협동조합들 간에 협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 이제 협동조합들이 또 지역에 또 이런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협동조합 연합회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또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협동조합 간의 협동도 필요하고, 이 협동조합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지역 공동체 회복 이런 이슈들은 공통적으로 다른 이슈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회적 협동조합도 지역사회에 기여라는 중요한 그 과제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해라라는 게 이제 7대 원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을 보면 그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협동조합 그러면 첫 번째 그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있어요.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있죠.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그 우리 8개가 있습니다. 8개. 글씨가 친해지진 않네요. 8개. 혹시 아실까요? 예. 이렇게 보면서 하면 이렇게 질문도 하면서 할 텐데. 예. 8개가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인데 여러분도 아마 이어공을 하고 계실 거예요. 농협, 뭐 수협, 글씨가 익숙하지 않네요. 수협, 뭐 신협, 뭐 새마을금고, MG, 뭐 이런 데들, 약간 금융과 관련된 또 뭐 산림과 관련된 이런 데들이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협동조합이 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있죠. 이게 인식률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데들이 보면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뭐 서울우유 협동조합 들어보셨죠? 서울우유 낙농가들이 모여서 협동조합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뭐 우리 이런 LED 전구라든지 뭐 가로등, 울타리, 무슨 물탱크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협동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사무용 가구 협동조합, 무슨 울타리 협동조합, 금속 탱크 협동조합, 뭐 LED 협동조합, 무슨 가로등 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각각의 제품들을 만드는 그 제조업체들이 같은 그 표준산업부 코드상에 같은 코드를 공유하는 업체들이 50개 이상이 모이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만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뭐 자본금 8천만 원, 전국에 3개 이상의 시도 지역에 분포를 해야 된다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공공에서 마스 같은 거 하잖아요. 다중계약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 이번에 뭐 세종시에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가로등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 조합에 대해서 맡기는 거죠. 그 조합에 대해서 주면 그 조합에서 그 사업권을 가지고 조합원들을 구성을 해서 그 전체적인 납품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중소기업 협동조합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에 의한 협동조합들. 그래서 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협동조합들은 중소기업 중앙에서 관리하잖아요. 우리가 중소기업 중앙에 여의도에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이제 입김이 세죠. 경제단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우리가 그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2012년도에 시작한 바로 이거죠. 예.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5명 이상이 모이면 금융보험업을 취해야 한다. 왜?
기존에 이제 개별법인 협동조합에 뭐 농협, 뭐 신협, 수협, 새마을공 이런 애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융보험업을 채용하다. 그래서 이것만 금융보험업만 제외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업종만 아니면 어떠한 협동조합도 다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누구나 그렇게 개인이든 뭐 법인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5명 이상 모이면 어떤 업종에서든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을 보면 기존에 이제 주식회사들은 투자자 이윤으로 일반적인 기업들은 투자자 이익이 발생을 하면 투자자한테 배당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을 하죠. 근데 이제 협동조합은 여러 가지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뭐 금융, 노동자, 생산자, 소비자,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카테고리가 좀 나눠지긴 합니다만 직원협동조합 이런 데들 직원협동조합.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제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 뭐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이런 데들이 관심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죠, 비영리. 나머지 협동조합은 영리협동조합이에요. 예, 그래서 영리협동조합과 비영리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을 얘기할 때는 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분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소비자 협동조합, 뭐 우리 생협 이런 게 들어보셨죠? 생협 이런 데들 그런 데들은 이제 그 조합원들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 있지만 조합원들이 가장 필요한 거는 구매 가격 인하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생산자 협동조합들은 그 생산자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만들게 되면 원자재를 구매할 때 공동 구매를 하기 때문에 원자재를 좀 더 싸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매 단가를 낮추는 구매가 인상은 뭐예요? 구매 단가를 인하하니? 하여튼 그런 이슈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매가를 저렴하게 사는 그런 이슈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 직원 협동조합은 고용의 안전성, 임금 인상 뭐 이런 이슈들이 있을 것이고 금융과 관련돼서는 뭐 금리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메시가 뛰고 있는 FC 바르셀로나 이런 데들 협동조합이죠. AP통신 뭐 유명한 이런 데들도 전부 다 협동조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바르셀로나가 조합은 17만인가 하여튼 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좋아하는 선키스트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웰치스 이런 애들도 전부 다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기업에서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오렌지 이런 거 엄청나게 필요한데 기업이 그걸 다 재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재배 농가들을 모아서 그 농가들에서 납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도 마찬가지예요. 낙농가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품질이 좀 다르지 않느냐, 우유의 품질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관리를 잘 하죠. 관리를 잘하고 이제 균등하게 하고 어차피 섞어서 이렇게 하니까 뭐 차이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차이가 없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형태가 있죠. 뭐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데들 지역의 이제 지역아동 결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포스코홀을 통하는 뭐 카페 오아시스라든지 포스코 ICT 아니 이런 그 대기업과 연계된 이런 형태의 협동조합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부모 협동조합이라든지 장애 부모들 대상으로 한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청각장애를 위한 어떤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이 요즘 이제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비영리로 간주가 되고 있죠. 나머지 협동조합은 영리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공기관 위탁 사업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위탁 사업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들도 많이 있고 우리 컨설팅 분야에서도 사회적 협동조합,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이슈들을 잘 담아내야겠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뭐 재능 기부라든지 이런 그 사회적 기여 이런 내용들을 담아내야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유형별로 보면 또 사업자들의 협동조합 자재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저렴하게 자재를 구매하는 거죠. 우리가 그 중소기업들의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그 저희 뭐 인테리어 공사업 협동조합 이런 데들이 있는데 인테리어 공사하는 사업자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사실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자재에 대한 그 이런 그 마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한 80%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구매를 하는 거죠. 뭐 벽지, 장판 이런 거 공동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대기업 제품들을 뭐 LG 하우시스니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40% 정도 이렇게 싸게 구매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전 품목이 아니라 특정 품목들을 이용하겠지만 그래서 저렴하게 구매를 하게 되면
그 공동 구매를 통해서 싸게 구매를 하는 거죠. 내가 혼자 사게 되면 많은 가격을 주고 사와야 될 텐데 그 단체로 모여서 구매를 하게 되면 구매 단가가 MOQ가 높아지니까 그 전체적으로 구매 단가를 확 낮출 수 있다라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 이제 뭐 개인 카페, 커피숍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카페를 지역별로 하시는 분들 5명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면 혼자 원두를 구매하는 것보다 5명이 공동으로 원두를 구매하게 되면 훨씬 더 구매 단가를 낮출 수가 있다.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사업자의 협동조합들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자재 구매나 판매, 특히 공동 판매들도 가능하죠. 아까 우리 커피숍 이야기를 했지만 커피숍들이 기존 개인 커피숍들이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관련해서 경쟁이 안 되는 이유는 이런 뭐 어떤 회원들에 대한 어떤 마일리지라든지 뭐 포인트라든지 뭐 이런 혜택, 그다음에 편리성, 접근 편리성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5개 카페들 서로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마케팅하고 홍보도 하고 같이 뭐 이렇게 마일리지라든지 10+1 이런 거 하는 걸 공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인 커피숍이지만 뭔가 약간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래서 마케팅에 공동적으로 기여를 한다든지 혼자 전단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5개가 다 같이 만들고 그 옆에 다른 지점들을 홍보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목적으로도 이렇게 사업자 협동조합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사업자 협동조합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이제 협업사업 하잖아요. 협동조합 협업사업. 예. 우리 소상공인들이 5개 이상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면 또 협업해서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러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지원해 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직원들 대상으로 협동조합들이 또 있죠. 특히 이제 직원들의 어떤 뭐 갑질, 뭐 근로에 대한 이런 불안 이슈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이런 택배나 퀵 서비스라든지 이렇게 약간 이제 고용이 불안정한 그런 이런 형태들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많이 만들어서 그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들도 마찬가지. 소비자들도 구매라든지 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보기 위해서 뭐 생협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특정 카테고리별로만 모여서 협동조합을 하고 있지만 다중 이해관계자들 모여서 협동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모여서 협동조합을 한다는 거죠. 꼭 같은 업종이나 같은 카테고리만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요즘에는 이제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예를 들면 A 물건의 그 원자재 공급이나 제조하는 업체들, 그다음에 이거를 만드는 사람, 그다음에 이거를 판매하는 사람, 이걸 소비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 4-5명 모여가지고 생산자도 아니고 소비자도 아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지만 이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면 서로 시너지를 낼 수도 있는 이런 식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같은 구매나 소비에 있어서 시너지도 낼 수도 있지만 또 이런 형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다중 이해관계 협동조합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다중 이해관계 협동조합은 사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면 좋은데 진짜 말 그대로 중구난방으로 다중 협동조합도 많이 있죠. 밑도 끝도 없이. 그런 데들은 잘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어쨌든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 협동조합과 다르게 어떤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이고, 얘들은 비영리로 간주되기 때문에 공공사업이 위탁도 가능한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 협동조합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퀵서비스라든지 택배 뭐 이런 쪽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협동조합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소비자 협동조합도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업자 협동조합에서도 보면 이제 뭐 가락시장의 농수산물이나 또 수산물 이런 데들 관련돼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드는 형태들도 많이 있죠.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아까 우리 행복도시락 같은 것도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유지보수 협동조합은 AS 관련된 기사들 모여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든 거죠. 실제 우리 그 컨설팅 시장에서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협동조합 모델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협동조합의 가장 큰 뭐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일까요? 협동조합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기존 사업자들의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자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면 그 협동조합도 별도의 비즈니스를 하고 아니면 기존의 비즈니스와 연계된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인테리어 공사하시는 분들의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자재를 구매해서 자재를 판매할 때 뭐 한 5%의 수수료를 남겨서 협동조합 자체도 운영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기금을 마련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런 직원 협동조합이든 또 컨설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컨설턴트들이 협동조합을 만든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운영이 되려면 결과적으로 그 조합 내에서 누군가 그 행정적인 관리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다 개인 업무가 있으면서 그 업무를 누군가 또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것도 한 명 고용을 해서 하자니 그 사람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협동조합에 정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거, 그다음에 협동조합에 그걸 관심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라든지 또 뭐 상근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것, 이런 이슈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들이 만든 협동조합 중에서도 그나마 잘 되는 데들은 그 중에 한 명이 책임지고 이렇게 그 자기가 어떤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사업도 만들어내고 이런 역할들을 약간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그런 이슈들도 사실 있죠. 택시도 마찬가지고 요즘 이제 협동조합 택시 이런 것도 서울형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산학금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수리와 관련 이슈들, 그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그 노인과 관련 이런 이슈들 협동조합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협동조합 중에서 한 3분의 1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없는 데들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협동조합들이 잘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조합원들의 어떤 필요성, 구체성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협동조합 설립 이유나 또 방향성, 사업 내용이 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협동조합 관련된 컨설팅들을 할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협동조합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협동조합을 만들 것인지, 그다음에 그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바는 뭔지, 그 협동조합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집중을 하고, 그러려면 협동조합도 결과적으로는 어떤 지역사회나 어떤 문제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그런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안정성과 확정성도 보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조합도 비즈니스 모델이 약한 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좀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합 간 내부와 커뮤니케이션도 좀 필요하다. 어쨌든 이제 사실은 뭐 마음 맞는 사람들 5명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건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조직내에 갈등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와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조합을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 훈련 이런 것도 계속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조합들과 우리가 협동조합 원리에서는 협동조합과 협동해라라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다른 조합들과 관계라든지 또 지역사회 기여 이런 것들이 협동조합 원리에서 나오는 그런 성공 요소들이죠. 또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또 지역사회 역할들을 해야 지역사회에서도 좋은 레퓨테이션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협동조합 지원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이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었죠. 각 지자체들이 사회적 경제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협동조합 관련된 별도의 상품몰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서울시장 같은 경우, 전임 지금 시장이 바뀌었죠.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런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공공 서비스에 민간 위탁 참여를 장려한다 이런 이슈들이 많죠. 그래서 저희 지도사들 중에서도 그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자치구에 무슨 센터를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협동조합들은 이제 이런 판로 지원이라든지 뭐 사회책임조달 박람회라든지 또는 공공구매 상담회라든지 또는 이런 다양한 박람회 형태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포함한 사회적 경제 제품들에 대한 판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이거 협업 사업으로 이름을 요즘 바꿨는데 협업 사업 하고 있죠. 그래서 협동조합당 뭐 장비 구매나 또 사업 운영을 위해서 한 1억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장비는 뭐 3억도 주고 5억도 줬었는데 대신에 이제 장비를 지원할 때는 조합의 공용 장비여야 되고 5년 동안 장비를 처분을 못 하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사업과 관련돼서는 조합의 뭐 홈페이지를 만든다거나 또 조합의 어떤 뭐 판로를 위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활동들 뭐 이런 요소들에 한 1억 정도를 쓸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이제 1억을 한도 개념으로 주고 있고요. 1차 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1억을 신청을 했는데 한 5천만 원만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협동조합 관련된 다양한 연구라든지 또 이런 뭐 세미나, 포럼 이런 것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협동조합 설립 절차, 또 관련된 양식, 또 자료들 많이 넣어놨는데요. 교재를 보시고 좀 참조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협동조합 관련된
다양한 설립에 대한 내용들이 또 우리 그 협동조합 홈페이지라든지 또 사회적 경제 관련된 사이트들에 잘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가장 우리가 아까 성공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을 누가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조합원들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이런 이슈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게 이제 직원 협동조합이냐, 소비자 협동조합이냐, 생산자 협동조합이냐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왜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들을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비즈니스 할 것이냐, 이런 이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이제 그 법 제정을 통해서 그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협동조합 운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아까 그 개별법에 의한 8개 협동조합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농협이라든지 이렇게 쭉 8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8개 협동조합은 이게 아마 재작년 기준일 거예요. 재작년 기준으로 한 8,000개의 협동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6,000개 정도의 26,000개 정도의 26,000명 정도의 조합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래서 농협조합장 선거 이런 거 하면은 피 튀기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죠. 예. 그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 보면은 이제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담아져 있고, 뭐 사회 통합이나 국민 경제 균형 있는 발전 이런 것 아까 우리가 정의는 살펴봤었고요. 2012년부터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비교를 해보면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다. 그다음에 협동조합은 신고를 통해서 설립이 됩니다. 시도지사한테 우리 협동조합 만들겠습니다라고 신고만 하면 설립을 하게 돼 있고, 업종이나 분야에 제한이 없습니다. 금융보험은 안 된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익잉여금의 100% 12당 10% 이상을 적립을 하셔야 되고, 배당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정관에 따라 자녀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관계 부처에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관계 부처에서. 예. 관계 부처는 뭐 보건복지부다, 아니면은 뭐 교육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 부처 인가를 받아야 되고, 공익 관련된 이슈들이 40% 이상을 수여를 해야 됩니다. 지역사회 관련된 이슈라든지 취약계층 고용이라든지 이런 이슈를 해야 되고, 법정 정기금이 좀 높고, 당연히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배당은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청산될 때는 국고에 기속이 되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정관에 명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는 협동조합을 할 것이냐, 사회적 협동조합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겠죠.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설립 과정에서도 좀 차이가 있다면, 협동조합은 일반 조합원들 참여를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뭐 소액 대출이나 또 상호부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크로 크레딧 관련된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처리 기간은 30일, 60일이지만 요즘에 좀 더 많이 단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설립 등기 신청은 뭐 이렇게 14일, 20일 이내에 하게 되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런 차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영리와 비영리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 과정에서 차이를 보면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경영 공시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경영 공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배당이 안 된다는 거, 국고 기록 이야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협동조합은 관리 감독이 사실 잘 안 돼요. 워낙 많이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생겼다 없어진 데도 많고 하다 보니까 관리 감독 잘 안 됩니다. 누가 나가서 봐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우리가 그 소관 부처에 신고를 해서 인가를 받아서 설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수시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정보나 서류나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가 요건을 위반하면 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럴 수도 있죠. 일반 법인을 만들어서 뭐 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고, 또 협동조합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로 설립할 수도 있고, 일반 협동조합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 설립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 전환 설립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진 않지만 이제 뭘 해야 돼요? 이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일단 법인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관상의 사회적 목적이라든지 이런 이슈들, 또 비즈니스 모델상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들이 명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일반 협동조합 설립 절차는 이제 뭐 크게 한 9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을 해야 된다. 소상공인들의 그 협업사업 컨설팅에도 보면 소상공인들이 5인 이상 모여야 되죠.
많이 하는 실수가 소상공인들이 조합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기업체가 조합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소상공인의 대표자가 들어가면 그건 개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좀 다르다. 그래서 5인 이상의 발기인들 모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정관에는 필수 기재사항들이 있습니다. 필수 기재사항들을 반드시 좀 넣어야 된다. 또 설립 동의자들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창립 총회를 하고 그다음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발기인이 주도사지만 그 신고를 하고 나서 창립 총회를 하게 되면 이사장이 선임이 되는데 이사장이 한테 사무를 인수인계하고 그다음 출자금 납입하고 설립 등기하고 그다음 실제 이제 법인계에 부여되면 그 조합으로서의 역할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기인은 5인 이상이어야 된다. 정관은 발기인 전원이 기명 달인하고 간임도 해야 되고 14대 핵심 기재사항들은 필수 기재사항들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설립 동의자 모집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창립 총회 공고는 보통 이제 7일 전에 공고를 하게 돼 있죠. 예, 7일 전에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실은 뭐 소급해서 하는 경우도 많죠. 원래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창립 총회 같은 경우는 이제 발기인과 설립 동의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고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되고 또 총회 의사록을 작성을 해서 공증 받아야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주 사무지 사무소지 관할구청에 신고도 해야 되고 신고 확인증 발급받고 사무 인수인계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립 등기가 되면 이제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까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등기는 이제 태어난 거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또 실제 이제 그 세무적으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신고 접수 관련된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도지사 신고를 하고 신고 확인증 발급받고 또 보안 요구가 있으면 또 반려사항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해결하고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립 등기와 관련된 이슈들이죠. 그 등기에 제출해야 될 서류들 이런 서류를 다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임원의 취임 승낙서, 인감증명 이런 것도 다 필요하고요. 주민등록 초본 이런 것도 필요하죠. 보통 아마 인감증명은 보통 한 두 부, 뭐 주민등록 초본 한 부, 뭐 이런 식 필요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요즘 이제 그 뭐 법무사나 행정사들이 뭐 대응을 하기도 하죠. 직접 해도 사실 어렵진 않는데 좀 번거롭죠. 네. 사업자 등록은 이제 세무서 가서 하면 되고 사업자 등록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신청서는 가서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등본 필요하고 임대차 계약서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정도만 있으면 사실 되죠. 예. 뭐 대리인이 가면 위임장 있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출 서류로 보면 설립 신고서, 그 다음에 정관된 사본,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공고한 형태로 이제 제시를 해야 되죠. 근거를. 그 다음에 의사록 사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록 사본에 대해서도 그 간인이나 이런 것들 해야 되죠. 원본 대지필도 해야 되고, 임원 명부.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사후계획서 예산 수칙 그 수입 지출 명세서 예산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를 할 거고 1년 얼마 정도의 수입을 발생을 하고 그걸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고 뭐 발기인은 출자자에 대한 서류들, 총회사록 사본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서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쭉 명시했기 때문에 설명을 했고 양식을 설명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거고요. 2020년 9월 29일 날 개정됐습니다. 그 내용들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 자료를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립총회 공고문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런 그 작성과 관련된 표준예, 표준 정관 이런 것들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자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원에 대한 명부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그러니까 세부 사업별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의 내용을 쓰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 수입 지출 내역서도 쓰는 거죠. 예. 그다음에 출자자 명부, 또 발기인, 설립 동의자 명부로서 보통은 이제 뭐 초기에는 발기인이나 출자자는 뭐 동의를 하는 경우도 많죠. 예.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기본증명서가 필요했었는데 협동조합 그 설립 관련해서 이제 본적 주소지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실거주주를 하기 때문에 기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개념에다가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그다음에 사회적 목적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지역 주민들의 이슈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뭐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100분의 40 이상을 주사업 목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주사업 목적 분야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제공이나
그다음에 일자리 제공 이런 이슈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선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할 수 있다는 위탁 공공기관 사업을 위탁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서울시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비교도 저희가 살펴봤었고,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도원누리라든지 아까 우리 살펴봤죠. 그다음에 이제 뭐 열린 장애 가족, 장애인 가족들과 관련된 이런 일자리 창출 이런 협동조합들이 또 많이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약간 실버타운 비슷한 이런 한 50개 정도의 조합원들이 참여해서 약간 이제 타운 형태를 조성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거주하는 이런 형태 사회적. 그러니까 이제 외국은 뭐 사회적 협동적 개념들이 따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형태들. 또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또 고령자들 많이 늘어나니까 뭐 이런 형태들, 일본 고령화에 따른 뭐 생활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우리가 협동조합 장단점을 살펴봤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조합원 출자 이슈가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 참여나 공동체에 대한 지역사회 회복 문제들, 그 다음에 뭐 조합 설립의 용이성 뭐 이런 것들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제 일반 협동조합은 다 같은데 다만 다른 게 뭐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꼭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설립과 관련된 중간 지원 조직이 중간 지원 조직. 서울에는 신나는 조합, 뭐 경기도는 뭐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세상 이런 데들이 이제 그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역할들을 하고 있죠. 이런 데 가면 이제 상담도 해주고 또 관련 사업들을 여기서 다 공고내서 진행을 하죠.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 뭐 평가 이런 것들도 여기서 다 하는 거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관련 서류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사회적 기업은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신고라는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게 좀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제 신청 서류 보시면 뭐 어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슈들 뭐 이런 것도 좀 넣어야 되고 해결 방법들 이런 것도 다 쓰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조합 설립 현황 보면 우리가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한 2만 개 되죠. 그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한 2,800개 정도 되고 이건 이제 가장 최근 데이터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일반 협동조합들의 연합회나 사회적 협동조합의 연합회도 있어요. 또 이종 협동조합의 연합회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협동조합들을 만들고 그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만들어서 약간 이제 옥상옥 조직처럼 좀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형태를 많이 하고 있죠. 일반 협동조합도 역시 이제 서울 경기가 많죠. 아무래도. 그다음에 이제 뭐 원주 이런 데들은 의료 관련된 뭐 이런 협동조합도 많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 보건복지부가 많아요. 뭐 돌봄, 요양, 간호간병 뭐 이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중기부 쪽에서도 이제 뭐 몇 개 있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면 비즈니스 아이디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좀 구체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그 비즈니스 모델과 아이디어가 좀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야겠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도 보면 일단 결국 사회 구조적 문제, 또 사회 불평등, 불공정, 공동체 파괴 여러 가지 문제들 이슈들을 해결하는데 좀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는 측면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이슈들, 문제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경제의 조직의 하나의 방식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본다면 다양한 형태로서의 어떤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또 협동조합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협동조합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사회적 경제 조직 하나의 형태로서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다만 문제는 비즈니스 모델의 고도화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조합원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또 자체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워킹하지 않는 협동조합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또 컨설팅 시장도 최근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회적 경제 관련된 이제 법안들 또 사회적 경제의 판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우선구매나 수익에 관련된 것들을 제도화시킨 법안들이 지금 국회 계류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협동조합도 그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컨설팅 시장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공시장의 어떤 용역들을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추진해보는 그런 형태들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